자, 13번 잘 봐. 문제 어렵습니다. 자, 13번은 자, 처음에 거기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ax가 되니까 자, 한 교점이 나와 있는데 자, 둘 다 몇 차 함수예요? 2차입니다. 근데 자, 이게 x제곱 플러스 3이면 얘는 방법만 일단 가르쳐 줄게요. x제곱 플러스 3이면 자, 사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 돼? 아, 음수 a네. 아니 곡선이 x제곱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음수 a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자, ax의 제곱이 무슨 볼록일 거란 얘기야. 위로 볼록이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왜? 뭐에서 만나야 돼? 한 교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만난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이 y는 자, a의 x 제곱이 됩니다. 그럼 교점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조금 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놨는데 한 교점, 이 점이라고 할게요. 이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아니고 이 교점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점에서 그을 수가 없겠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노란색의 교점이면 얘가 되겠죠. 노란색의 교점이면 그 다음에 흰색 곡선의 교점이면 얘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수직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수직이다. 근데 이건 얘가 될지 얘가 될지 모릅니다. 얘가 될지 얘가 될지. 그러니까 문제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직 조건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공통접선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뭐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자, 나머지 하나가 뭐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요 점이 교점이죠.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t로 합니다. t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교점이니까 요 놈이 지금 교점이니까 어차피 y값은 어때요? y값은 동일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돼? 첫 번째 식은 ft하고 gt가 어떻다? 같다. 우리가 접선에서 배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점 알아야 되고 접점이 무슨 좌표 알아야 돼? t값 알아야 되지. 접점의 t값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결국은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접점의 역할을 하겠죠. 교점이지만 노란색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접선, 흰색으로 따져도 이렇게 생긴 접선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은 두 곡선에서는 접선의 역할을 할 거고 그게 문제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접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t, 뭔가로 둘 건데 fx, gx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x좌표만 t로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ft하고 gt가 어때요? 당연히 같죠. 왜? y값이 이렇게 동일하니까 교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자, 두 번째는 f't는 자, 흰색 직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죠. 정확하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로 따지면 f't고 노란색으로 따지면 g't죠. 근데 두 개가 무슨 관계래? 수직 관계지. 수직 관계만 얘네들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 이해도 어렵고 풀이도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고. 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fx가 얼마? 거기 문제에서 얘를 나는 자,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잡았고 자, 요 놈을 자, ax의 제곱으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식 뭡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 ft t제곱 마이너스 3이다. gt 자, at의 제곱 이게 1번식이죠. 이게 1번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놈, 자, 2번식을 이용하니까, 자, 요 2번식은 f't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자, 여기다 쓸까? 자, f't니까 얘 미분하면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t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2at죠. 기울기 곱하기, 자, 2at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2번. 그래서 얘 연립해서 풀면
자, A하고 T 미지수가 두 개니까 A하고 T 값이 싹 다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자, 얘는 뭐 얘를 넘길까? 넘기면 1-A의 T 제곱은 3이 될 거고 아니면 T 제곱 대신에 그 다음에 요놈 곱하게 되면은 자, 4AT의 제곱 4AT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얘를 A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자, 요놈 A로 정리하게 되면 자, A는 T로 나눠버리게 되면 A는 얼마예요? T 제곱으로 나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A 자리에다가 대입하고 T 제곱하게 되면 T에 대한 4차 방정식 나오겠네. 사실상 4차지만 2차죠. 아까랑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놈을 대입하게 되고 양변에 T 제곱을 곱할 거야. T 제곱 곱하게 되면은 바로 나오겠죠? 한번 해보면 자, 4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T제곱분의 3에 T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T제곱 곱하게 되면 요놈이 T제곱이 되고 여기에 T제곱이 생기면서 이렇게 분배하면은 T의 4제곱이 생기긴 하지만 T의 4제곱하고 T의 제곱형만 나오니까 사실상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계산은 일단 뭐 얘는 연립으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이해야. 첫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공통 접선 문제가 아니고 교점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상황을 줬고 자,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 관계돼. 근데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차피 y값 동일하죠. y값 동일하니까 요 값은 ft가 될 수도 있고 gt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교점이기 때문에 똑같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다 이용해서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RPM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거기 보면 곡선의 근 접선이 아니고 그냥 이 점에서 이 교점에서의 두 접선이 무슨 상태다? 수직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 얘는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 18번. 18번 좀 어려워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 자, 13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또 문제가 살짝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의 접선 중 서로 수직이 되는 두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두 접선의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있도록. 자, 얘 몇 차 함수예요? 2차. 자, K가 보통 양수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프를 줬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접선이 몇 개?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접선이 어느 상태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얘랑 뭐를 이루는 거? 수직을 이루는데 그 수직을 이루는 접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긋나지면 이게 직각이라는 얘기야. 자,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루는 경우는 무슨이 많겠죠?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근데 수직을 이룰 때는 무조건 교점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X축 위에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들 이해했어? 물론 이거 말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되면서 역시 교점은 X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수직이 될 때 교점은 X축.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잡아본 겁니다. 자, 똑같이 뭐가 나왔어? 접점 필요하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위미 한 점이 필요하니까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라고. X값도 구해야 되니까. 자, 있도록 하는 자,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이게 이 문제입니다. 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뭐를 몰라? 역시 접점 모르죠. 하여튼 접각 문제가 나왔잖아. 접각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건 접점의 X좌표. 자, T로 잡습니다. 그럼 접점을 자, T로 잡으면 T, 얼마? 2T의 제곱 플러스 K. 이게 접점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기울기가 나오겠죠. 기울기는 얼마? F 프라임. T니까 몇 T? 자, 4T.
자, 우여가. 자, 졸지 말고 잘 봐. 졸지 말고. 자, 이건 사실상 뭐랑 같아요? 외부의 한 점 문제랑 똑같죠. 이 점에서, 이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이 무슨 관계가 되더라? 수직 관계. 이 문제랑 똑같아져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외부에서 한 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 된다의 문제는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살짝 문제만 꼬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놓은 건데 문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제 구하겠죠. 왜? 이게 무슨 점이니까. 자, 그럼 이 점을 알파라고 놨으면 이 점은 알파 콤마 0이 되면서 외부의 한 점이 알파 콤마 0으로 바뀌죠. 그럼 방법 똑같습니다. 자, y 마이너스 얼마? 2t의 제곱 플러스 k는 자, 기울기가 몇 t? 4t의 자, x 마이너스 t. 이게 적방이죠? 자, 얘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자, 분배하면 얼마? 4tx가 될 거고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4t 제곱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k로 넘어가서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 이게 적방이고 적방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t값이 몇 개가 나올 거다?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걸 알죠. 자, 그런데 어디를 지난대? 알파 콤마 0 지나죠. 우리 보통 외부의 한 점 문제가 나오면 아까 원점 빵빵이었잖아. 빵빵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요 점이랑 요 점의 좌표값이 나와요. 그게 기본 문제야. 근데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K도 있어 또. 알파도 있습니다. 문자가 몇 개예요? 3개나 됩니다. T, 알파, K라고. 그래서 이 수직 조건이 중요한 거야. 자, 어쨌든 알파 콤마 0 대입해야 됩니다. 자,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 알파 콤마 0을 대입하게 되면 알파 대입하고 y값 0 되죠. 그럼 얼마가 돼? 얘 대신에 0을 대입할 거고 얘 대신에 알파를 이렇게 대입하겠죠. 그럼 이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요? t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차피 t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한쪽이 0이니까. 그럼 t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t 제곱이 있으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 2t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t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어찌됐건 요 직선의 기울기 하나가 나올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도 나오겠죠.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여기서 t값이 구해지는데 지금 t값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t값을 예를 들어서 알파를 썼으니까 t1 또는 t2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쨌든 t값은 몇 개 나올 거예요? 2개. 그러면 여기서의 t값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t1 또는 t2가 나올 거라고 하게 되면 t1은 자 여기에서의 접점의 좌표가 t1이 될 거고 여기에서의 접점의 좌표가 t2가 되겠죠. 만약에 요놈을 계산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여기에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에 접점의 좌표가 1.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는데 t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 t1하고 t2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t1이 자, 여기에서의 접점의 x좌표가 t1, 여기에서의 접점의 x좌표가 t2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t1하고 t2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얘 미분계수죠. 얘 미분계수니까 t2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이 기울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4의 t2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t1이 접점의 x좌표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t1을 대입하게 되니까 4t1이 얘랑 얘
기울기 값이 돼. 근데 얘가 무슨 관계래? 수직이래.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왜?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4t2, 얘 기울기 4t1이죠.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t1 곱하기 t2의 값은 나누니까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t1하고 t2는 여기에 근이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t1하고 t2의 값은 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그래서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나와요? k값은 자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나누니까 얼마가 돼? 1분의 1이라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얘가 8분의 1이 되면은 어떤 접선을 긋든지 간에 무조건 접선은 수직인 상태가 되면 무조건 x축에 있는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해되니? 문희씨. 자, 문제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요 점을 놨어. 요 점을. 모르니까 알파로 놨습니다. 알파로 놨고, 자, 그대로 간 겁니다. 우리 접점 구해야 되니까 접점 두고, 자, 그대로 기울기 나왔죠. 그럼 우리 접점하고 한 점이 이게 사실상 외부의 한 점이야. 그럼 얘랑 얘랑 이용해서 우리 그대로 갖고, 자, 우리 이거 처음에 y였죠. y, x를 해서 접방 구했습니다. t값 2개 나온다는 거 눈치챘죠? 왜? 그림 그려보니까 접선이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t값이 2개가 나와서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0이라는 외부의 한 점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알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우리가 t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빵빵 대입하는 거라. 자, 그런데 자, 요 놈을 구해보니까 우리의 목적은 t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t값이 나와야 돼요. t값이. 근데 자, 알파도 있고 k도 있으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t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2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t1, 하나는 t2를 잡았어.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요게 의미하는 게 하나가 t1이고 하나가 t2란 얘기는 접점의 좌표 하나는 t1이고 접점의 나머지 좌표 하나가 t2란 뜻이잖아. 그러면 접점은 얘 아니면 얘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t1이 되고 요 점의 좌표가 t2가 된다라고 놓은 거야.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접점 알았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놈의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어차피 이게 미분한 값이잖아.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4t1이 된 거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자 4t2가 된 겁니다.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자 t1하고 t2는 어찌 되었건 요 방정식의 근이죠. 자 근이란 얘기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곱은 자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그래서 요 놈이 같다를 이용해서 k값을 빼게 됩니다. 외부의 한 점 문제도 똑같습니다. 외부의 한 점 문제도. 똑같이 이 방법대로 풀고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낼 겁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응? 빨리 갔다 와. 20분 더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림 그리는 동안 빨리 갔다 오세요. 우여가 돌고 있으면 어떻게 정신 차려. 자, 20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x축은 이렇게 접하겠죠? y는 x제곱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 뭐 그림 살펴보면 뭐 뻔합니다. x제곱에 함수가 있고, 자, 원이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서로 접한 상태야. 우여가 세훈아, 그 연습하고 있어. 저기 미분계수 있다가 이거 어려운 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저기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연습하고 있어. 미분계수랑 이런 것들, 적방 기본적인 거. 헤이 걸 벌써 힘들어? 야, 아직 힘들 때 아니잖아. 한 30분 남았잖아. 머릿속에 들어갈 타임. 5시간도 잘 버텼는데. 버텨. 2개 설명할 거 더 남았습니다. 응. 자, 빨리 앉아. 자, 20번 다시. 우혁씨. 자, 문제 읽어보세요. 중심이 Y축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야. 중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x는 제곱이 이 원의 눈떠. 자, 접하니까 뭐 이런 점들에서 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하고 활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 구하던가 아니면은 뭐 미분계수 아니면 적방 구하는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에 관련된 거는 꼭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D 공식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자,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접합니다. 아마 얘랑 Y값은 같을 거예요.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하고 여기에서의 접선이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이 접선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랑 기울기의 차를 구해라. 지금 이 문제야. 기울기의 차이를 구해라. 문제 뜻 이해했어? 자, 다시 문제를 보니까 자, 원하고 곡선이 서로 접하고 있죠. 그럼 접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래서 이미 한 점을 뭐 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대칭이 될 겁니다. Y축.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곡선하고의 접선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차이를 구해라. 지금 그 문제잖아. 두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차를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 자, 모르니까 얘를 T로 잡을게요. 그럼 얼마가 돼? 접점은 T, T 제곱. 됐죠? 그럼 아마 얘는 마이너스 T가 나올 겁니다. 느낌상. 얘가 T니까 현상에 마이너스 T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해보면 어차피 우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방법 없죠? 자, 잡았으면 무조건 기울기 얼마? 자, 접점을 T, FT로 잡았으니까 P의 값을 T, T 제곱으로 잡았으니까 얘를 T. 그럼 이제 기울기는 뭐가 돼요? F'T니까 몇 T? 당연히 2T가 되겠죠? 여기가 접점이 되니까 기울기는 얘 미분한 거예요. 기울기.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Y는 얼마? 자, Y-T 제곱은 자, 기울기 2T의 X-T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사실 우리는 요 점이랑 요 점을 둔 다음에 어차피 기울기의 차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차이를 구할 겁니다. 그 차이를. 자, 근데 거기 보세요. 중심이 어디에 있대? 중심이.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요 점이 중심이라는 얘기야. 자, 요 점의 값을 K라고 두게 되면 요 점의 좌표는 0,K가 됩니다. 중심. 자, 접선이 이렇게 나와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울기의 차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요 점하고 요 점의 X좌표값만 필요할 겁니다. 자, 원이 나왔습니다. 반지름 1이라고 주어졌죠. 반지름 1이라고 주어졌으면 요 원의 좌표를 C라고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 CP의 길이 얼마예요? CP의 길이 1이니까 제곱해도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1이죠. CP의 제곱은 1이죠. 반지름이 1이지만 제곱을 해도 어차피 얘가 1이니까 그러면 왜 제곱을 했냐? 루트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그러면 CP 길이 자, P의 좌표를 우리가 자, T,
t, 제곱으로 놨으니까 자 CP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뭐 얘에서 빼줍시다. 얘에서 빼니까 t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뺐으니까 자 t 제곱 마이너스 k의 전체의 제곱 원래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제곱을 해서 얘가 1. 첫 번째 시간에 나왔죠. 반지름 이용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접선이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느냐? 원에서 접선을 그었으면 우리 이거 배웠죠. 원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었으면은 이게 무슨 관계가 돼요? 수직이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이하고, 그러니까 요 쉽게 말하면 요 직선하고 이 접선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되더라? 수직 관계. 얘를 이용할 겁니다. 왜? 수직을 알아야지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게 요 점입니다. 요 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알파를 만약에 베타라고 두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은 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이 직방,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CP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직선, 자, CP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직선 CP의 기울기는 P가 T, T 제곱이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돼? T 빼기 0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K가 기울기지. 얘가 기울기죠. 그 다음 우리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알파 베타 일단 나중에 할게요. 뭐 요 직선이든 기울기는 무조건 얼마예요? ET죠. 그러면 자, 직선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ET가 되니까 얘랑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 여기다가 곱하기 몇 t를 하면 CP의 기울기하고 곱하기 몇 t를 하면 2t를 하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그럼 얘 정리하게 되면 자, 얘 몇 제곱이에요? t의 4제곱이죠. 자, 그럼 1번 정리하게 되면 t의 4제곱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kt인데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k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자 k 제곱이 될 거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10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자 이거 어차피 0이고 t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2t의 제곱 자 마이너스 2k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얘 k로 정리하면 되겠네. 자 깔끔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k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k는 요놈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니까 자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1 마이너스 2k를 차라리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서 1 마이너스 2k 값 얼마예요? 여기서 1 마이너스 2k 값 위에 넘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k 값이 바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죠. 여기에다 바로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아니다 k가 또 여기 있구나. 어쩔 수 없이 k를 대입해야 되겠네. 그래서 k를 대입하게 되면 k는 아마 2분의 자 2t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또 저기 t에 대한 몇 차씩 나와요? 4차씩 나올 겁니다. 근데 t값은 결국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2개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그래서 얘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하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CP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사실. 어려워.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눈만 껌뻑이지 말고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이 기울기의 곱은 뭘 의미하는 거냐? CP 직선의 기울기하고 자 접선 얼마? 접선의 방정식 2t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이용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돼? 진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21번은 꼭 알아놓으세요. 우혁이 껴라. 우혁아. 자, 지웁니다. 자, 21번은 평균값의 정리에서 이 변형이 된 문제입니다. 자, 거기 밑으로 쫙 쳐놓으세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라고. 자, 분명히 평균값의 정리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할 겁니다. 나중에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데, 요가 볼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 얘는 시험 문제에 딱 하나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그렇긴 합니다. 자, 분명히 문제에서 평균값을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평균값의 정리 공식이 뭐죠? B-A분의 FB-FA는 F 프라임 C,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A하고 B 사이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자, 간단한데 이해가 살짝 어려운 편입니다. 간단한데. 자, 그러면 우리 요 놈을 할 겁니다. 차근차근 x 플러스 3 빼기 f의 x 마이너스 3부터 먼저 정리할 겁니다. 리미트가 없는 상태. 그러면 얘는 y값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b의 역할을 하고 요 놈이 단순하게 x 플러스 3을 b라고 생각하고 x 마이너스 3을 a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fb 빼기 fa가 되면서 구간이 얼마로 바뀌어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의 구간으로 바뀌죠. 우리 구간 a하고 b 사이잖아. 그래서 요 놈이 a 역할, 요 놈이 b 역할을 하니까 구간은 이렇게 되고 얘는 fb 빼기 fa가 되죠. 그러면 자,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어차피 이게 fb 빼기 fa니까 분모에 뭐가 필요해? 분모에 b 빼기 a가 필요하죠. b 빼기 a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x 플러스 3 빼기 x 마이너스 3에 f에 x 플러스 3 빼기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식은 같아야 돼. 그럼 결국 분모가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분모가 6이 되잖아. x는 날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해줘도 식은 어때? 얘랑 똑같은 식이 되죠. 똑같은 식이 되면서 요 놈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설명 이해돼? 자, 우리는 요 놈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고 그러잖아. 요 놈을 구하라고 하죠, 지금. 자, 차근차근 갈 거야. 리미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면 요거 먼저 구할 거예요. 요 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요 식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를 취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식을 변형시킬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놨어. 근데 아까랑 동일하게 얘 x 플러스 3을 b로 보게 되면 얘는 a의 역할. 그러면 얘는 fb 빼기 fa가 되니까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를 활용할 거면 분모에 b-a 꼴이 필요하죠. 근데 써보니까 x가 사라지면서 결국 분모는 6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두 식이 같아지려다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6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 평균값의 정리 공식이 뭐죠? b 빼기 a분의 fb 빼기 a는 뭐가 된다? f 프라임 c가 되니까 요 놈이 f 프라임 c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6을 곱한 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단 c는 얼마하고 얼마 사이? x-3보다는 클 거고 x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을 구해보니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자, c랑 같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무슨 값을 취할 거예요?
리미트 값을 취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값을 취하나 여기에 리미트 값을 취하나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여기 x가 얼마를 향해 갈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요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어때? 똑같으니까 요 값은 뭐로 바뀐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얼마분의 6 곱하기 f 프라임 c의 값이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얘는 c인데 얘는 얼마예요? x. 값이 다르지. 문자가 다르잖아.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보세요. x하고 c 사이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할 거란 얘기니까 무한대 빼기 3도 뭐예요? 얘 뭐예요? 그럼 c는 얼마를 향할 거란 얘기야? 무한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요 놈이 c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북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랑 같은 문자 뭐로 바꿔도 돼요? t로 바꿔도 되고 x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얘를 얘를 x로 바꾸니까 결국 요 놈은 뭐가 되더라? 요 놈은 6배 곱하기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랑 같은데 그 값이 얼마래? 2되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이해되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이해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신에 나와요, 내신.